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? 분명히 대학가 근처인데 평일 낮에 가봤더니 사람이 없는 거예요. 유리문에 임대문의 종이가 붙어 있고 불 꺼진 가게들이 줄지어 있고 그냥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셨을 겁니다. 그런데 2024년 한 해에만 전국에서 폐업 신고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. 그러면서 같은 시기 성수동 공실률은 2.5%입니다. 사실상 빈 가게가 없다는 뜻이에요. 바로 옆 동네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?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어떤 상권은 살아나고 어떤 상권은 죽어가는지 그 구조가 정확하게 보입니다. 그리고 이건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. 먼저 가장 이상한 것부터 짚어볼게요. 가게가 안 되면 임대료를 낮추면 되는 거 아닌가요? 경제학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. 그런데 상가 건물은 그 법칙이 안 통합니다. 왜냐면 건물 가격 자체가 임대료로 계산되거든요. 쉽게 말해서 매달 월세를 얼마 받느냐가 건물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건물주가 임대료를 10% 낮추면 그 순간 건물 자체의 매매 가격이 수십억 원씩 동시에 떨어집니다. 특히 은행 대출을 끼고 건물 산 사람들은 임대료를 낮추는 순간 담보 가치가 떨어져서 대출 압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건물주들은 차라리 임대료를 한 푼도 못 받는 공실 상태로 수년을 버팁니다. 거리가 죽어가도 빈 가게가 늘어도 호가는 그대로입니다. 이걸 경제학에서는 임대료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부릅니다.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? 신촌 이대 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15.1%입니다. 서울 평균이 5.6%니까 거의 3배예요. 가로수길은 더 심각합니다. 공실률 45.2%, 10집 중 4집 이상이 비어 있습니다. 그럼 가게 사장님들은 나가면 되지 않냐고요? 그게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. 가게 문 닫으려면 주방 설비, 간판, 인테리어 전부 원래대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. 이 철거 비용만 수천만 원이에요. 프랜차이즈라면 본사 계약 중도 해지 위약금도 있고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권리금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그냥 날아갑니다. 거기다 사업자 대출 상환까지 한꺼번에 터지는 거죠. 그래서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적자가 나도 문을 못 닫아요. 셔터는 내려가 있는데 월세는 계속 나가고 겉으로는 영업 중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폐업을 기다리는 좀비 상태인 겁니다. 이런 가게들이 거리 곳곳에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? 간신히 버티던 옆 가게 매출까지 같이 무너집니다. 상권 전체가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. 여기에 결정적인 한 방이 더 있습니다. 배달앱입니다. 서울시가 2025년 12월에 배달의 민족, 쿠팡이츠, 요기요, 땡겨요 4곳을 직접 조사했어요. 음식점 매출 중 배달 플랫폼을 통한 매출이 60.5%였습니다. 손님이 직접 걸어 들어오는 매출은 23.7%밖에 안 됐어요. 그런데 플랫폼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중개비, 배달비, 광고비, 결제 수수료 다 합치면 최대 29.3%입니다. 하루 30만 원 팔면 9만 원 가까이 플랫폼으로 나가는 겁니다. 응답 사장님의 95%가 수수료 부담이 심각하다고 했어요. 그러면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이 나옵니다. 매출 60%가 배달로 나가고 그 30%가 수수료로 증발한다면 굳이 역세권, 대로변 1층에 비싼 임대료 내고 가게를 열 이유가 있을까요?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창업자들은 배달 오토바이만 드나들면 되는 이면도로 골목 풀 공간 없는 공유 주방으로 들어가고 있어요. 메인스트리트 1층 상가는 점점 텅 비어가는 겁니다. 자영업 구조 말고 수요 쪽에서도 무너지는 이유가 있습니다. 2026학년도에 SKY 대학 수시 등록 포기자가 4,667명입니다. 최근 5년 중 가장 많습니다. 서울대를 합격하고도 안 온 학생이 224명이에요. 연세대는 정시 합격자의 39%, 659명이 등록을 포기했습니다. 다 어디 갔냐고요? 의대입니다. 전국 22개 의대 최종 등록 포기자가 모집 인원의 107%를 기록했어요. 이 학생들 명문대에 적은 있지만 실제로는 강남 대치동 재수학원에 틀어박혀서 반수를 하고 있습니다. 서류상 재학생이지만 상권 입장에서는 유령 학생인 거예요. 술집도 안 가고 동아리도 안 하고 회식도 없습니다. 여기에 연세대가 신입생 전원을 1년 동안 인천 송도 캠퍼스에서 기숙생활을 하도록 하는 RC 제도를 시행하면서 소비 욕구가 제일 왕성한 1학년들이 신촌에서 통째로 사라졌어요. 1학년 때 신촌과의 기억이 없는 학생들은 2학년이 돼도 신촌에 애착이 없습니다. 수업 끝나면 지하철 타고 홍대, 성수 연남동으로 갑니다. 게다가 서대문구가 수년간 강행했던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 정책도 한몫했습니다. 차를 막자 타 지역 손님이 끊겼어요. 나중에 이 정책을 철회하고 차량 통행을 재개하자 해당 상가 매출이 22% 반등했습니다.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게 수치로 증명된 거예요.
그럼 젊은 사람들 자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? 아닙니다. 대학 내 리십대연구소 2025년 조사에서 지세대 여성의 72.7%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프리미엄 디저트를 산다고 나왔어요. 남성도 60.8%입니다. 케이크 한 조각에 2만원, 3만원. 줄 서서 삽니다. 동시에 이 세대는 장 볼 때 6만 6천 원으로 전 세대 중 가장 적게 씁니다. 5명 중 1명은 야식을 아예 안 먹어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세대는 의미 있다고 판단한 곳에는 아낌없이 쓰고 의미 없으면 철저히 안 쓰는 겁니다. 이 세대가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꼽은 게 소득과 재산입니다. 62.6%가 그렇게 답했어요. 소스, 카카오뱅크로 일찍부터 재테크를 시작하고 불필요한 소비는 완전히 자릅니다. 요즘 이걸 갓생이라고 부르죠. 극단적으로 관리된 삶입니다. 그러면 이 세대가 돈을 쓰는 건 어디냐고요? 인스타에 올릴 수 있는 것, 자기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, 독보적인 경험을 주는 곳입니다. 성수가 살아남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. 원래 구두 공장이 있던 낡은 공업 지대인데 루이비통, 구찌 같은 럭셔리 브랜드들이 그 낡은 공장 건물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었어요. 그 조합이 인스타그램업을 한 겁니다. 지세대가 성수에 가는 건 쇼핑 때문이 아니에요. 그 경험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기 위해 갑니다. 신촌은요? 프랜차이즈 간판이 도배된 평범한 데로 특색 없는 술집. 지세대 입장에서 신촌에 가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.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서울대학가 상권이 무너지는 건 딱 하나의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. 건물주가 임대료를 안 내리고 버티고 자영업자는 폐업도 못하고 좀비처럼 연명하고 배달앱이 매출의 30%를 가져가고 의대 쏠림으로 캠퍼스 유동인구가 증발하고 지세대는 특색 없는 공간에 발길을 안 주는 것들이 전부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. 전문가들은 이걸 퍼펙트 스톰이라고 부릅니다. 여러 악재가 동시에 몰아친 상황이에요.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실질적인 방법 3가지 드릴게요. 첫 번째, 창업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메인스트리트 1층 높은 임대료는 더 이상 프리미엄이 아닙니다. 배달 접근성만 좋으면 되는 이면도로에서 임대료를 10분의 1로 줄이고 시작하세요. 두 번째, 배달 수수료를 줄이고 싶다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땡겨요를 활용하세요. 수수료가 2% 이하입니다. 민간 플랫폼 최대 29.3%와 비교하면 차원이 다릅니다. 세 번째, 가장 중요한 겁니다.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 중이라면 지금 당장 이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. 우리 가게에 손님이 직접 찾아와야 할 이유가 있는가? 사진 찍고 싶은 공간인가?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게 있는가? 지세대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. 가치가 없으면 안 오는 겁니다. 2026년 상권의 법칙은 간단합니다. 좋은 위치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찾아오고 싶은 이유를 만든 공간이 살아남습니다. 신촌이 죽은 건 신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모든 대학가 상권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성수동이 어떻게 빈 공장 지대에서 서울에서 가장 핫한 상권으로 올라섰는지 그 공간 전략을 완전히 해부합니다.